우리 바다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과연 얼마나 심각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파란 고리 문어, 그리고 맹독성 바다뱀. 원래는 아열대 바다에 살던 녀석들인데 이제는 제주도, 심지어 남해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바다가 보내는 아주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니, 근데 왜일까요? 대체 왜 이 열대 생물들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 바다까지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뚜렷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바다가 얼마나 또 얼마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지를요. 여기 보이는 숫자 플러스 1.36도. 이게 지난 54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 평균치입니다. 에이, 1도 좀 넘는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2.5배나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가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는 곳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단순히 바닷물 온도만 올라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영을 일으키고 있어요. 더 잦고 강력해진 해양 폭염이 들이닥치고요.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적조, 그리고 여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독성 해파리 때까지 바다 생태계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변화가 그럼 우리한테, 특히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생선들,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예전에는 동해안의 대표 선수였던 꽁치, 갈치, 명태 이런 한류성 어종들은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 바로 고등어나 멸치, 삼치 같은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수산시장 풍경이 말 그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전문가의 말이 딱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잡히는 생선 종류가 점점 단조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제 국민 생선인 고등어마저도 원래 살던 남해를 떠나서 더 차가운 동해나 서해 북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예측이에요. 이건 그냥 고등어가 이사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업지도 자체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그냥 잡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키우는 양식업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기르는 어업 역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난 11년 동안 양식장에서 발생한 피해 원인을 분석한 건데요. 압도적이래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해양 폭염입니다. 무려 53%, 절반이 넘는 피해가 바로 이 비정상적인 고수온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여름만 되면 바다가 말 그대로 펄펄 끓는 솥단지처럼 변해버리는 셈이죠. 그 피해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치 2,363억 원입니다. 지난 11년 동안이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어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망친 그분들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피해는 물고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밥상에 없으면 서운한 거 바로 김이죠. 이 김 양식마저도 지금 큰 위기입니다.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서 김 포자를 붙이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2100년쯤에는 김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한 달 넘게 줄어들 거라는 정말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반격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걸 선택 육종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더위나 질병에 강한 엘리트 물고기를 골라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복들을 31도라는 아주 뜨거운 물에 넣어봤더니 어떤 집안은 3%밖에 못 살아남았는데 어떤 집안은 무려 80%나 생존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 80%를 살아남은 슈퍼 유전자를 가진 애들끼리 교배시켜서 더 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맞설 슈퍼 전복을 탄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로 탄생한 스타가 바로 이 녀석, 대왕 불파리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대단하죠? 빨리 자라는 열대성 어종인 대왕바리의 장점과
맛 좋고 우리 바다에 잘 적응하는 불바리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만든 하이브리드 어종이에요. 뜨거워진 우리 바다 환경에 딱 맞으면서도 성장 속도랑 맛까지 잡았으니 야, 이거야말로 우리 양식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양식의 판을 바꾸는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아쿠아포닉스라는 건데요. 이거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에요. 물고기를 키우면서 나오는 배설물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식물이 자라고요. 그 식물은 다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물고기에게 돌려주는 거죠. 완벽한 친환경 순환농법인 셈인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미래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양식 기술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다 위를 달리는 어선들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배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뱃머리 모양입니다. 오른쪽에 둥글게 튀어나온 저 부분을 구상선수라고 하는데요. 저거 하나 달았을 뿐인데 물의 저항이 확 줄어서 속도는 더 빨라지고 연료는 훨씬 덜 쓰게 되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의 얼굴인 뱃머리뿐만 아니라 배의 심장인 프로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낡은 프로펠러를 최신 고효율 프로펠러로 바꾸기만 했는데 한 트롤 어선의 경우에 연료를 무려 7.8%나 아낄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바다에 나가는 어선에게는 엄청난 차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는 집어등 아시죠? 예전에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었는데 이걸 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고 있어요. 정말 배 구석구석에서 친환경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거대한 목표입니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전체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배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더 많게 만들겠다는 정말 대단하고 야심찬 목표입니다. 네, 지금 한국의 바다와 어업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것처럼 과학과 혁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죠. 과연 이 치열한 경주에서 우리의 혁신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